세상의 모든 축구 이야기 풋볼 살롱입니다. 오늘은 축구토토 승무패 38회차에 들어온 메이저리그 사커 유로 2024 14경기 현미경 분석 및 최종픽 공유로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승무패 37회차에서 1등 적중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이번 38회차로 1등 상금이 총 2번 약 12억 원이 이월이 됐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풋볼 살롱의 현미경 분석을 기다려주고 계신데, 이번 38회차 같은 경우에는 주중 MLS 경기가 무려 11경기나 들어와서 상당히 분석에 있어서 난해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풋볼살롱은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 경기들도 경기력 분석, 현미경 분석을 통해서 풋볼살롱만이 전해드릴 수 있는 양질의 통계 그리고 전술 분석을 진행을 할 예정인데, 지난 37회차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일본 제2리그 경기들 최대 이변 결과들을 경기력 분석으로 잡아냈기 때문에 이 분석이 어려운 MLS 역시 풋볼살롱이 최대한 경기력 분석을 통해서 가능한 한 많은 변수, 이변 결과들을 잡아낼 수 있도록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현미경 분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번 38회차 같은 경우에는 멤버십 전용으로만 구매픽을 구매를 해서 공유를 드리면 풋볼살롱이 멤버십 회원수도 늘고 수익적인 측면에서도 보다 유리한 부분이 있겠지만, 풋볼살롱은 축구토토 승무패 넘버원 채널로서의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많은 분들께서 풋볼살롱의 분석을 기다려주고 계신 만큼 이번 38회차 역시 분석이 힘들지라도 MLS 경기들 빠짐없이 경기력 분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국내 배당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최종 픽 같은 경우에는 제가 내일 수요일 국내 배당까지 반영을 해서 커뮤니티를 통해서 공지사항을 통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경기력 분석 내용과 결장자 정보 그리고 대략적인 방향성만 알려드리는 쪽으로 이번 38회차 현미경 분석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프로토 적중 내역은 풋볼살롱이 주말에 풋볼살롱 유튜브 멤버십 킹 등급 회원분들에게 직접 조합 및 구매를 해서 공유를 드린 적중 내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풋볼살롱 멤버십 킹 등급으로 가입을 하시면 매 회차 풋볼살롱이 직접 조합 및 구매를 하는 양질의 축구 프로토 2무 조합을 공유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주말 경기들에서도 이렇게 10배, 10.3배 투폴 무자비 조합이 적중이 됐고, 2무 조합뿐만 아니라 유로 A매치 경기들로 이렇게 정배 주력 2배에서 3배 강승부 베팅 조합도 다수 적중이 되면서 많은 풋볼살롱 멤버십 킹 등급 회원분들이 수익을 가져가셨습니다. 이 또한 A매치 기간에 이렇게 다폴더 조합, 3무 조합까지 적중이 됐기 때문에 풋볼살롱 유튜브 멤버십 킹 등급으로 가입을 하시면 풋볼살롱이 매회차 직접 조합 및 구매를 하는 양질의 축구 프로토 조합픽 2무, 3무, 정배 주력, 다폴 조합을 공유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프로토 조합뿐만 아니라 풋볼살롱이 현미경 분석 동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는 축구토토 승무패 공통 최종픽보다 구매 금액값 홀더 수를 줄인 압축 추가 조합픽도 승무패에서 받아보실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프로토 공유 적중 내역은 풋볼살롱 멤버십 킹 등급 전용 네이버 카페에서 활동을 하시는 제야의 고수분께서 직접 조합 및 구매를 하신 다음에 카페에 공유를 하신 다음에 적중이 된 내역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탑승을 하셔서 함께 적중의 기쁨을 누리셨고, 이렇게 풋볼살롱 멤버십 킹 등급으로 가입을 하시면 네이버 전용 카페에서 제야의 고수분들이 직접 조합 및 구매를 하는 양질의 축구, 야구, 농구 프로토 조합을 추가적으로 공유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6월달에도 이렇게 88배, 86배,
74배 등 종목을 가리지 않고 제야의 고수분들께서 양질의 프로토 조합픽을 공유를 해 주셨고 실제 적중이 돼서 많은 카페 회원분들이 탑승을 하셔서 적중의 기쁨을 함께 누리셨기 때문에 풋볼살롱 멤버십 킹 등급으로 가입을 하시면 풋볼살롱의 조합픽 분석 자료뿐만 아니라 제야의 고수분들이 공유를 해 주시는 양질의 자료와 조합픽을 추가적으로 공유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끝으로 풋볼살롱이 적극 추천을 드리는 토토부장 채널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양질의 농구와 야구 분석으로 보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야구 시즌에는 야구 승일패 분석을 진행을 하고 있고 농구 시즌에는 농구 승호패 분석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토토부장 멤버십으로 가입을 하시면 야구와 농구에서 양질의 프로토 조합픽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승무패 38회차 현미경 분석 1부 첫 번째 경기는 크로아티아 대 알바니아의 경기입니다. 크로아티아의 단통 승리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로아티아 같은 경우에는 FIFA 랭킹 12, 알바니아가 66위이기 때문에 체급 차이가 어느 정도 난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양 팀 모두 이번 유로 2024 1차전에서 패배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번 경기 반드시 승리가 필요한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크로아티아 같은 경우에는 강호 스페인을 만나서 경기 내용 자체는 5대5로 대등한 면이 있었지만 골 결정력에서 차이를 보이면서 0대3으로 완패를 당했습니다. 물론 스페인전 패배 이전까지 A매치 6경기에서 5승 1무 무패 상승세였기 때문에 경기력 자체는 크로아티아가 나쁘지 않았지만 어쨌든 강호 스페인을 만나서 0대3으로 완패를 당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바니아 같은 경우에도 강호 이탈리아를 상대로 나름대로 선전을 했는데 1대2로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이탈리아전에서 경기 시작 23초 만에 알바니아의 공격수 바이라미 선수가 선제골을 터뜨리면서 이탈리아 상대로 이변을 연출하나 기대감을 높였지만 이탈리아에게 내리 2골을 내주면서 1대2로 역전패를 당한 알바니아이기 때문에 다소 아쉬운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지금 보시는 통계가 크로아티아 대 스페인전 통계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스코어는 스페인이 3대 0으로 이겼지만 경기 내용을 보시면 점유율 53% 대 47%로 오히려 크로아티아가 좀 더 높은 점유율을 가져갔고 슈팅 숫자 역시 16대 11로 크로아티아가 5개가 많았고 기대 득점 역시 2.38골 대 2.01골로 근소하게 크로아티아가 좀 더 높은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경기 내용 자체는 크로아티아가 나쁘지 않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보시는 통계는 이탈리아 대 알바니아전 통계인데 알바니아가 23초 만에 선제골을 기록을 했지만 경기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점유율을 이탈리아가 68%나 가져갔고 슈팅 숫자 17대 8, 기대 득점 1.56 대 0.5로 확실히 이탈리아가 좀 더 좋은 경기를 했기 때문에 알바니아가 이탈리아 상대로 꽤나 고전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1차전 양팀 모두 나란히 패배를 당했지만 크로아티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스페인 상대로 나쁘지 않은 경기 내용을 보여줬다는 점과 양팀의 기본적인 체급 차이를 고려한다면 그래도 크로아티아가 알바니아 상대로 좋은 경기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1번 경기는 크로아티아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독일 대 헝가리의 경기인데 독일의 단통 승리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변 독식픽을 노려보실 분들은 이 무승부까지 추천을 드리면서 승무 투포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독일 같은 경우에는 스코틀랜드와의 개막전에서 5대1 대승을 거두면서 순항을 예고를 했습니다. 이 독일이 개최국이기 때문에 개최국 버프까지 받으면서 확실히 좋은 분위기를 이어갈 수 있는 독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제가 독식픽으로 무승부까지 염두에 두는 이유는 최근에 독일이 A매치에서 헝가리만 만나면 굉장히 덜미가 많이 잡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22년 네이션스리그 홈 경기에서 0대1로 헝가리에게 패배를 당했던 독일이고 최근에 헝가리 상대로 A매치 3경기에서 2무 1패로 승리가 없는 독일이기 때문에 이 헝가리가 은근히 최근에 독일 상대로 천적 면모가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1차전에서 스코틀랜드 상대로 개막전 5대1 대승을 거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스코틀랜드가 전반 44분에 퇴장을 당하면서 이 독일이
비교적 손쉬운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이 5대1 대승의 심치를 너무 했다가는 헝가리에게 또다시 덜미가 잡힐 수도 있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레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독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비르츠, 하베르츠, 무시알라 같이 젊은 공격 자원들과 중원의 베테랑 토니 크로스처럼 신구 조화가 어느 정도 잘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헝가리에게 덜미가 잡혔었던 2022년 과도기 때보다는 확실히 독일의 경기력과 조직력이 올라와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독일이 좋은 경기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특히나 독일 같은 경우에는 1차전에서 핵심 공격 자원인 비르츠, 하베르츠, 무시알라, 필크루그 같은 자원들이 골맛을 모두 봤기 때문에 공격력이 한껏 날이 서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헝가리 같은 경우에는 직전 스위스와의 경기에서 1대3 패배를 당하면서 개막전에서 아쉬운 패배를 당했습니다. 그래도 고무적인 것은 헝가리의 공격 원투펀치인 리버풀의 소보슬라이 선수와 페렌츠바코스의 주포 공격수 바르가 선수가 합작골을 만들어내면서 그래도 공격 쪽에서는 희망을 봤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로 2020 당시에도 독일 상대로 2대2 무승부를 기록을 했었던 헝가리이기 때문에 헝가리가 독일의 천정 면모를 또다시 보여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통계는 헝가리 대 스위스전 통계인데, 스위스 상대로 점유율을 5대5로 가져갔지만 이 공격 지표 면에서 스위스에게 밀리면서 1대3으로 패배를 당한 헝가리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독일의 승리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매치이지만, 최근에 독일 상대로 A매치 3경기에서 1승 2무의 우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최근에 유로에서 이제 슬슬 이변 결과가 속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독일 역시 승리를 100% 장담하기에는 헝가리의 조직력이 조금은 부담스러울 수 있는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경기는 독일의 단통 승리로 갔는데 독식 픽으로는 승무, 투포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경기는 스코틀랜드 대 스위스의 경기인데 무패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코틀랜드 같은 경우에는 개막전에서 독일에게 1대5로 대패를 당하면서 굉장히 시작이 좋지 못했습니다. 전반 44분 만에 수비수 포르테우스 선수가 퇴장을 당하면서 수적 열세에 빠졌던 스코틀랜드이고 독일에게 무려 5골이나 헌납을 하면서 1대5로 대패를 당했기 때문에 이번 스위스전에서 반드시 승리가 필요한 스코틀랜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A매치 10경기에서 1승 3무 6패로 상당히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스코틀랜드인데, 그래도 스코틀랜드가 저력이 있는 것이 이 중원 쪽에는 프리미어리그 아스톤 빌라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 존 맥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맥토미니, 그리고 수비 쪽에는 리버풀의 로버트슨과 소시에다드로 임대를 떠났었던 키어런 티어니 같은 자원들이 있기 때문에 빅리그 출신의 선수들이 있는 만큼 이 무승부 정도의 저력은 보여줄 수 있는 스쿼드를 갖추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스코틀랜드 같은 경우에는 최전방에서의 무게감이 다소 떨어지기 때문에 이 수비 조직력이 탄탄한 스위스를 상대로 최대치의 이변은 무승부가 한계로 보여지는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직전 헝가리와의 경기에서 3대1 대승을 거두면서 의외로 화끈한 공격력을 보여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A매치 10경기에서 4승 5무 1패, 이 무승부가 꽤 많았던 스위스인데 이 무승부 과정에서 골 결정력의 난조를 겪으면서 스위스가 어려움을 맞이했었는데, 그래도 이번 헝가리와의 1차전 경기에서 루도 고레츠의 공격수 두아 선수가 선제골을 기록을 해주면서 이 두아 선수가 포진한 최전방 쪽에서 해결이 된다면 스위스가 탄탄한 조직력을 바탕으로 이 무난하게 토너먼트행을 확정을 지을 수 있는 발판을 마련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수비수 아칸지, 파비안 셰어, 그리고 얀 존머 골키퍼가 버티고 있는 수비력 자체가 탄탄한 팀이기 때문에 이 스코틀랜드에 떨어지는 최전방 무게감을 고려한다면 이 무승부 이변이 한계치이지 않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스위스 역시 공격 마무리가 안 될 때는 상당히 답답한 공격력을 보여주기 때문에 무승부 이변까지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보시는 통계는 헝가리전 통계인데 스위스가 점유율을 5대5로 대등하게 가져갔지만 공격 지표면에서 오히려 헝가리보다 슈팅을 2배 이상 때렸고 기대 득점 역시 2.33대 1.25로 헝가리보다 훨씬 더 높았기 때문에 이 스위스가 괜찮은 공격력을 보여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수비 조직력과 체급 면에서 한 단계 위인 스위스가 좀 더 좋은 경기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이 스코틀랜드 역시 곳곳에 클래스가 있는 선수들이 있다는 점과 양팀 모두 최전방 스트라이커 쪽에서 무게감이 다소 떨어지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경기는 무승부 이변까지 바치고 갈 만한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 경기는 무패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경기는 샬럿 대 올랜시티의 경기인데 승무 투폴 느낌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경기부터는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 경기들인데 메이저리그 사커 같은 경우에는 최종 결정픽은 수요일 국내 배당이 나온 이후에 정하도록 하겠고 오늘은 경기력 분석을 통해서 어떤 팀 사이드로 갈 것인가 방향성만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 샬럿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상당히 잘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2연승 상승세이고 무엇보다 샬럿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 6승 3무 1패 홈발을 받는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샬럿의 특징은 리그 18경기에서 18개의 실점만 하면서 최소 실점 공동 2등을 달릴 정도로 MLS에서 짠물 수비를 보여주는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공격력 같은 경우에는 18경기에서 19골로 최소 득점 3등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공격력은 상당히 아쉬운 팀이 샬럿이지만 어쨌든 짠물 수비를 바탕으로 지지 않는 경기를 하는 것이 바로 샬럿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리그 8경기에서 5승 2무 1패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샬럿이고 최근에 올랜도 시티 상대로 3경기 2승 1무 상대 전적에 우위까지 있는 샬럿이기 때문에 최근에 샬럿의 상승세와 짠물 수비를 고려한다면 홈팀 샬럿이 패할 것 같지 않은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올랜도 시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하락세인데 리그 4경기에서 1무 3패 하락세에 빠져 있습니다. 물론 홈과 원정을 비교해 봤을 때 오히려 올 시즌 원정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올랜도이기 때문에 그러한 점은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 국가대표 차출에 따른 결정자가 꽤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전 골키퍼 갈라세 선수, 주전 미드필더인 카르타에나 선수가 국가대표팀에 차출이 됐고 주전 중앙수비수 브레칼로까지 국가대표로 차출이 됐기 때문에 이 수비 쪽에서 수비 공백이 예상이 되는 올랜도 시티이기 때문에 이 최근에 올랜도 시티의 하락세 그리고 수비 자원들의 결장 그리고 리그 17경기 17골 최소 득점 2위 빈공까지 고려한다면 샬럿의 짠물 수비를 뚫어내기에는 상당히 버거운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올랜도 시티의 주포 공격수인 맥과이어 선수가 최근에 4경기 무득점으로 침체에 빠져 있기 때문에 샬럿의 짠물 수비를 고려한다면 이 경기 올랜도 시티가 승리를 가져가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샬럿이 올 시즌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 에서 클린시트 무실점 경기가 8경기로 가장 많은 팀이고 특히나 그 8경기 무실점 중에서 무려 7경기가 홈 경기에서 나왔던 무실점 경기이기 때문에 홈에서는 극강의 짠물 수비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최소 득점 공동 2등 빈공을 보여주고 있는 올랜도가 샬럿의 짠물 수비를 뚫어내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현재 샬럿 쪽으로 투표율이 너무 몰렸기 때문에 샬럿 역시 빈공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이 경기는 무승부 이변까지는 바치고 갈 만한 매치이고 따라서 4번 경기는 최근에 상승세를 타고 있는 짠물 수비 샬럿 쪽에 우세를 점치도록 하겠습니다. 5번 경기는 DC 유나이티드 대 애틀 유나의 경기인데 이 경기는 승무로 가면서 홈팀 DC 사이드로 방향성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 DC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 3승 3무 3패로 원정에서 1승 4무 4패보다 그래도 홈에서 홈발을 받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5월 달에 애틀 유나 원정에서도 3대2로 승리를 거뒀던 DC인데 당시에 DC의 주포 공격수인 벤테케 선수가
3골 해트트릭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 에틀유나 상대로 3골을 넣었던 벤테케 선수인데 그 3골 모두 헤딩 뚝배기 골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DC 유나이티드의 최대 강점이 바로 제공권인데 이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에서 제공권이 가장 뛰어난 것이 바로 DC이고 그 높이를 바탕으로 한 세트피스 공격력이 굉장히 강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양 팀의 최근 맞대결 공중볼 통계인데 당시에 DC 유나이티드의 벤테케 선수가 무려 11개의 공중볼을 따내면서 1등을 차지를 했고 당시에 에틀유나 상대로 3골을 넣었던 벤테케인데 그 3골 모두 헤딩 뚝배기로 만들어냈었기 때문에 이 벤테케 선수를 위시한 DC 유나이티드의 높이에 상당히 애를 먹었던 에틀유나라는 점에서 이번 경기 역시 DC가 압도적인 제공권 그리고 벤테케 선수의 한 방을 앞세운다면 좀 더 좋은 경기를 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물론 DC 역시 최근에 리그 6경기에서 2무 4패 하락세이고 원체 실점이 많은 팀이다 보니까 수비가 약점이라는 점에서 무승부 정도는 깔고 갈 만한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전 중앙 수비수 맥베이 선수까지 무릎 부상으로 빠져있는 DC이기 때문에 DC가 무실점 경기 클린시트를 기록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에틀유나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하락세인데 리그 12경기에서 1승 5무 6패 승리가 딱 1승밖에 없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터마이를 상대로 깜짝 2골을 넣으면서 혜성같이 등장을 했었던 측면 공격수인 로브자니티 선수가 국가대표팀으로 차출이 된 에틀유나이고 중앙수비수 아브람 선수까지 국가대표팀에 차출이 된 에틀유나이기 때문에 에틀유나 역시 공수에 걸쳐서 국가대표팀 차출했다는 전력 누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에틀유나가 최근에 고전하고 있는 것이 최전방 공격수인 자코마키스 선수가 최근에 7경기 무득점 침체에 빠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선수 역시 골 결정력이 MLS에서 상당히 좋은 선수인데 최근에 부상 여파로 자주 결장을 하다 보니까 이 경기력 자체가 들쑥날쑥한 면이 있다는 점에서 이 에틀유나가 공수에 걸쳐서 모두 약점을 드러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에틀유나가 원정에서는 공격력이 홈보다 득점이 14골이나 감소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DC를 상대로 상당히 어려운 경기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DC 유나이티드의 실점 통계인데 역습 실점이 DC 유나이티드가 무려 7골로 MLS에서 가장 많은 역습 실점을 당하고 있는 팀인데 에틀유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역습에 의한 득점이 0골로 역습 능력이 그렇게까지 뛰어나지 않은 팀이기 때문에 역습 실점이 많은 DC 입장으로서는 에틀유나의 떨어지는 역습 공격력은 호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모로 DC 유나이티드가 제공권 강점을 살릴 수 있는 경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경기는 승무 투포를 추천드리면서 홈팀 DC 사이드로 방향성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6번 경기는 인터마이 대 콜럼크루의 경기인데 이 경기는 여유가 된다면 승무패로 지으면서 투표율이 낮은 콜럼크루 쪽도 픽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마이 같은 경우에는 핵심 공격수인 리오넬 메시 선수와 수아레즈 선수가 국가대표팀에 차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격력이 상당히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북중미, 남미 역시 최근에 코파 아메리카 관련해서 A매치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에이스 공격수인 리오넬 메시 선수와 수아레즈 선수가 빠지는 인터마이라는 점에서 충분히 통수를 칠 수 있는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고 중앙 수비수 아빌레스 선수까지 퇴장 징계로 결정이 되는 인터마이이기 때문에 이 공수에 걸쳐서 전력 누수가 심한 인터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홈 경기에서 리그 2경기에서 1무 1패로 승리가 없었던 인터마이이기 때문에 또다시 인터마이 쪽으로 투표율이 몰린 상황에서 메시 선수까지 없다면 충분히 통수를 칠 수 있는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인터마이 같은 경우에는 리그 19경기에서 44골, 최다 득점 1등, 화끈한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대부분의 골을 이 메시 선수와 수아레즈 선수가 합작을 했었다는 점에서 이 두 선수가 빠지게 된다면 인터마이가 상당히 고전할 수도 있는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상대팀 콜럼 크루가 굉장히 까다로운 것이 최근에 원정 경기 4연속 원정 경기에서 4연승을 거두면서 원정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리그 15경기에서 15실점으로 현재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에서 실점이 가장 적은 최고 짠물 수비팀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리오넬 메시, 수아레즈, 공격 원투펀치가 빠지는 인터마이가 콜럼 크루의 짠물 수비를 상대함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공격 쪽에서도 콜럼 크루가 쿠초, 에르난데스 같이 한 방을 갖추고 있는 공격 자원들이 있기 때문에 공수 밸런스가 상당히 안정적인 것이 바로 콜럼 크루이고, 이 무엇보다 주목할 만한 것은 콜럼 크루가 평균 점유율이 무려 58.7%로 MLS에서 동서부 통틀어서 전체 1등을 달리고 있습니다. 인터마이도 상당히 주도적인 경기를 하지만 평균 점유율이 57.7%로 전체 3등이기 때문에 양 팀의 주도권 싸움이 상당히 치열하게 벌어진다면 이 경기는 무승부를 비롯해서 승무패 모두 보이는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인터마이의 에이스 공격수인 메시 선수와 수아레즈 선수가 빠지는 것, 그리고 콜럼 크루가 MLS에서 최고 짠물 수비를 보여주면서 최근에 원정 4경기에서 4연승 원정 상승세를 타고 있다는 점까지 고려한다면 이 경기는 콜럼 크루 사이드 이변픽도 추천을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번 경기는 승무패로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미경 후석 1부 마지막 경기는 몽레알 대 뉴욕 레드의 경기인데 이 경기는 승패로 가르면서 몽레알 쪽 이변까지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몽레알이 5경기에서 1승 3무 1패, 리그 4경기에서 1승 3무 무패를 달리면서 조금은 무자비 면모가 있지만 어쨌든 패하지 않는 경기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직전 홈경기에서 서부리그 1등을 달리고 있는 레알 솔트와도 0대0 무승부를 거뒀던 몽레알이기 때문에 최근에는 그래도 수비 집중력이 살아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홈에서는 원정보다 실점이 13골이나 감소가 되는 몽레알이고, 이 무엇보다 최근에 공격수 아브라임 선수가 리그 5경기 4골을 넣어주면서 깜짝 활약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몽레알이 시즌 초반보다는 확실히 분위기가 다소 올라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몽레알이 결장자가 조금 많은데 주전 중앙수비수 워터만 선수가 개인사로 결장이 유력하고 중앙수비수 캠벨이 경고 누적, 주전 미드필더 피에테와 초니에르가 국가대표팀에 차출이 됐고 주전 윙백인 라시터 선수까지 국대로 차출이 됐기 때문에 이 공수에 걸쳐서 핵심 자원들의 누수가 크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 몽레알도 충분히 레드에게 덜미가 잡힐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뉴욕 레드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주춤하고 있는데 리그 2경기에서 1무 1패 승리가 없었고 2경기에서 무득점에 그쳤습니다. 뉴욕 레드의 주포 공격수인 루이스 모건 선수가 올 시즌 리그 9골을 넣어주면서 뉴욕 레드에서 가장 많은 골을 넣고 있는 공격수인데 이 선수가 유로 2024 스코틀랜드 대표팀에 차출이 되면서 결장 중이기 때문에 이 뉴욕 레드의 공격력이 상당히 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뉴욕 레드의 공격 원투펀치라고 할 수 있는 베테랑 공격수 포르스베리 선수 역시 최근에 부상 여파로 결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 만약에 포르스베리 선수까지 결장이 된다면 또다시 뉴욕 레드가 공격 원투펀치인 모건과 포르스베리가 없이 원정을 떠나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상당히 빈공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이 경기는 몽레알에게 덜미가 잡힐 수도 있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뉴욕 레드가 주전 골키퍼 코로넬 선수까지 국가대표팀에 차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골문이 상당히 헐거워져 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뉴욕 레드가 홈에서는 5실점으로 짠물 수비를 보여주는 팀이지만 원정에서는 무려 18실점, 홈보다 3배 이상 많은 실점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전 골키퍼 코로넬까지 빠지게 된다면 이 뉴욕 레드가 수비까지 흔들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뉴욕 레드 같은 경우에는 역습 득점이 7골로 MLS에서 가장 많은 역습 득점을 하고 있고 이 몽레알 같은 경우에는 역습 실점이 3골, 세트피스 실점도 9골로 상당히 수비가 불안한 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뉴욕 레드가 좀 더 유리한 경기를 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만 뉴욕 레드의 공격 원투펀치인 루이스 모건과 포르스베리의 결장 가능성이 높다는 점과
원정에서는 뉴욕 레드가 클린시트가 10경기 중에서 1경기로 적다는 점, 주전 골키퍼 코로넬까지 현재 국가대표팀에 차출이 되면서 가뜩이나 불안한 원정 수비력이 또다시 노출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이 경기는 몽레알에게도 승점 획득의 기회가 있는 경기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몽레알 사이드 픽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12억 원이 이월된 축구토토 승무패 38회차 현미경 분석 1부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7경기는 2부에서 다뤄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그나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분석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